안녕하세요, 셀러의 정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는지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 영상을 구매 대행 맨땅 가이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영상으로 올려드릴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기초적인 내용이고 초반에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희 구매 대행 사관학교 수업 시간에 저희 대표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또 이 영상을 찍게 돼서 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질문이 나왔었던 게, 타오바오에서 도대체 어떻게 물건을 골라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 전에 어떤 물건을 팔지 고르는 방법은 제가 구매대행 맨땅 가이드 6강에서 업로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매대행 맨땅 가이드 6강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어떠한 제품군들을 골라서 판매할지 그거는 그 영상을 보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어떠한 제품을 팔지는 결정을 했는데 그 제품을 타오바오에서 제대로 고를 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크게 생기는 의문점이, 품질이 괜찮은 제품인가? 내가 고르는 타오바오 제품이 그냥 중국 제품인데 품질이 좋은 제품이 맞나? 또 두 번째는 내가 고르는 판매자가 진짜 괜찮은 판매자가 맞나? 이 부분에서 어려워들 하세요. 꼼꼼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대충대충 빨리 하고 넘어가는데, 꼼꼼하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셔가지고 시간을 되게 많이 끄세요. 그리고 좀 이따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부분 중에 중국 제품을 업로드했을 때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상표권 침해를 안 하고 싶어서 어떻게 업로드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타오바오 물품 고르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티몰 판매자는 검증된 판매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티몰 판매자가 뭐냐면요, 이렇게 타오바오 검색 결과를 봤을 때 여기 하늘천자에 고양이 묘자라고 적힌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하늘천자 고양이 묘자 적혀는 있는데 그 뒤에 추가적인 글자가 더 있지만 여기도 티몰이에요. 티몰이 아닌 제품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늘천자에 고양이 묘자 이런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늘천자에 고양이 묘자 이런 글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제품은 그냥 일반 타오바오 판매자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 있는 제품들이 거의 다 판매자 거네요. 제가 타오바오 화면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도 여기서 하셔야 되는 설정이,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한국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한국으로 되어 있으면 중국 내수 시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이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가 중국 전 지역을 뜻하거든요. 두 번째를 선택을 해주세요. 꼭 여기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티몰이 아닌 제품 제가 한번 선택해 볼게요. 티몰이 아닌 제품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타오바오라는 글자가 그대로 보이죠. 그리고 제가 티몰 제품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티몰 제품을 선택을 하니까 티몰 제품은 여기가 타오바오가 아니라 하늘천자의 고양이 묘자라는 글자로 그냥 바뀌어요. 여기는 타오바오가 그대로 있는데 여기는 티몰로 나오죠. 이 티몰이 뭐냐면요, 플래그십 스토어 또는 전문샵,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하는 거는 해당 브랜드를 독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브랜드 판매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이 전문샵은 여러 브랜드를 파는 종합몰,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티몰 판매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항목을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점이, 브랜드 판매자나 여러 브랜드를 파는 종합몰이 입점하기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검증된 판매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티몰 제품을 고르면 그래도 괜찮은 제품들이 많다. 그래서 티몰 제품을 위주로 고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첫 번째로 제가 가르쳐 드릴 부분은 티몰 판매자의 물품을 팔면 괜찮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판매량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높은 거 위주로 소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시냐면, 검색 결과에서 여기 있는 이 한자 버튼을 누르시면 판매량 순서대로 나열이 돼요.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이 판매량이거든요. 제가 타오바오 화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타오바오 화면으로 다시 넘어왔는데요, 여기에서 요 글자를 누르시면 돼요. 누르면 판매량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점점 가면 갈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판매가 많이 됐다는 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제품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판매량이 높은 순서대로 상품을 소싱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워낙 많다 보니까 타 판매자랑 물품이 겹쳐서 다른 스토어랑 제품 자체가 구성이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제품의 특색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판매량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소싱을 하면은 괜찮은 방법이지만 제품 자체는 되게 괜찮지만 다른 스토어와는 크게 특색이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추천드리는 방법은 검색했을 때 상단 노출이 되어 있는 제품을 그냥 소싱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어느 스토어든지 어느 오픈마켓이든지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우연히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상품이 검색을 했을 때 바로 나오는 제품들이다 라는 거는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괜찮은 제품일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1페이지에 나오는 제품들을 소싱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장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 전에 판매량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제품을 소싱을 하게 되면 저저번 주에 A라는 판매자가 소싱했을 때랑 그리고 다다음 주에 B라고 하는 판매자가 소싱했을 때 제품이 똑같은 게 겹치거든요. 근데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고르면 1페이지에는 경쟁이 계속 심하게 제품 순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저번 주에 소싱했던 A라는 판매자랑 다다음 주에 소싱한 B라는 판매자가 서로 제품이 겹치지 않을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면 1페이지에 있는 제품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바뀌기 때문에 겹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굳이 판매량으로 나열하거나 팀물 판매자 골라서 업로드하는 거 괜찮긴 한데 1페이지에서 아무거나 골라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판매자의 등급이랑 평점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져서 비추천드려요. 근데 제가 방법 정도는 알려드릴게요. 그냥 검색창에다가 타오바오 판매자 등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타오바오 판매자 등급이라고 검색을 하고 여기 이미지를 보면 바로 나와요. 제가 이거를 새 탭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하트부터 다이아몬드, 파란 왕관, 노란 왕관 이렇게 있죠. 노란 색깔이라고 안 하고 그냥 황금 색깔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판매자 등급이 이렇게 나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제품을 한번 클릭해서 판매자 등급을 좀 봐보도록 할게요. 티몰 판매자고요. 클릭을 해서 보니까 티몰 판매자는 판매자 등급이 안 보여요. 네, 티몰 판매자는 안 보이고 뭐 사실 다른 걸 클릭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티몰이 아닌 판매자의 제품이 보이는데 티몰이 아닌 판매자의 등급이 나오죠. 등급을 보시고 그러면 등급을 어떤 걸 보고 업로드를 하는 게 괜찮나요? 등급은 대표님께서 기준을 잡고 그냥 정하시면 돼요. 나는 다이아부터 진짜 검증된 판매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이아부터 하겠다. 나는 왕관부터 하겠다. 이거는 대표님들께서 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판매 점수가 많이 누적된 사람이 점수가 결국 높잖아요. 그래서 좋은 판매자인지 안 좋은 판매자인지 보다 좀 판매량이 많았던, 여태까지 누적된 판매량이 많았던 오래된 판매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너무나 객관적인 정보잖아요, 판매자 등급은. 그래서 티몰 판매자 말고 그냥 일반 타오바오 판매자를 검증하실 때는 판매자 등급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평점도 있어요. 타오바오 판매자한테는 여기에 평점도 있고요, 티몰 판매자한테도 여기 평점이 나오는데 4.5점이 넘어가면 되게 괜찮은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5점 만점이죠. 이렇게 보면은 타오바오 판매자 점수가 나오니까 점수를 보시고, 티몰 판매자도 점수는 같이 나와요. 그래서 점수를 보시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단점이 이렇게 제품을 일일이 클릭을 해서 괜찮은 제품인지 확인을 해야 돼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황금 왕관이 3개가 있는 판매자인데 이런 거 보시면 뭐 평점도 보고 하는 게 실제로 직접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고 그냥 빨리빨리 업로드를 하는 게 장땡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 상세 페이지를 봐가면서 점수를 보는 거 비추천드립니다. 일단 이런 방법이 있고 저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거는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상표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상품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중국에 있는 상표가 국내에 그대로 출원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상표랑 우리나라 상표랑 각각 다른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이름이 우연히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걸러가지고 내가 어떻게 검증을 해서 제품을 업로드해야 되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제가 비추천드린다는 거는 제가 지금 가르쳐드리는 방법도 비추천드리는데, 비추천드리는 이유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워서 좀 비추천드리긴 하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는 해요. 이 가방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제품군이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무거나 좀 검색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브랜드 차오판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브랜드거든요. 이 브랜드가 한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검색을 하는 거는 비추천 드린다는 뜻이에요. 모든 제품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검증해가지고 브랜드가 한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고요.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하시면 해당 상표가 한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는 상표 여기 버튼 눌러주시고, 자, 검색창에다가 차오판지 아까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러면 완전 태어나서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한국에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출원인은 광저우 찌페이 이커머스 트레이딩 컴퍼니 리미티드, 중국에서 직접 등록을 했고요. 등록일자는 올해 24년 4월 22일이네요. 얼마 안 된 브랜드인데 이렇게 한국에 등록되어 있으면 제품을 우리나라에 등록을 하면 원래 안 돼요. 근데 가품인 경우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제품 보면 차오판지 공식 판매처잖아요. 판매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 판매자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판매자가 공식 판매자이기 때문에 티몰에 입점을 한 상태고, 공식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서 정품이에요. 정품은 내가 중국에서 가지고 와서 구매 대행으로 국내로 유통해도 괜찮아요. 내용 증명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 링크 그대로 보내주면 돼서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국에 브랜드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가져와서 팔아도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거를 걸러서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상표권자 또는 법무대리인이 내용 증명을 보낼 때 상표권을 당신은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건지 내용을 증명하세요 라고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낼 때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차오판지, 방금 전에 봤던 그 브랜드의 상표 관리자가 검색을 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방이라고 검색을 해서 1페이지부터 끝까지 싹 다 모니터링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차오판지라고 하는 그 단어를 검색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가방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 그쪽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상표 이름을 상품 제목에다가 넣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상품을 업로드할 때 중국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그 상표명을 상품 이름 제일 앞에다가 넣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 처음 보는 상표 이름이잖아. 차오판지. 그런 거 처음 보는 상표 이름인데 그거를 넣는다고 해서 한국 고객한테 그 제품이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해서 초보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해서 상표 이름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구매된 맨땅 가이드 강의 들으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상품 이름 만드는 거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상품 이름 만드는 초보 때 저도 실수를 했었던 부분인데, 상표 이름을 제목 앞에다가 넣으면 브랜드 이름이 들어가고 상품 제목이 나오면은 신뢰감을 줄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제가 상품 이름을 만드는 강의를 찍어서 최근에 업로드를 하나 했었거든요. 그 강의를 듣고 잘 따라오셨으면 상품 이름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실 텐데,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 강의를 듣고 상품 이름을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이 했는데 상표, 그러니까 브랜드를 그대로 앞에다 넣고 상품 이름을 그 뒤에다 붙여넣기 하는 분도 계세요. 그냥 절대로 상품 이름 앞에 상표를 넣지 마세요. 본인 게 아니면 그냥 아예 넣지 마세요. 상표를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업로드할 때 상품 이름이 번역이 돼서 그 상표 있잖아요, 브랜드. 그 브랜드가 한글로 번역이 될 때 우연히 한국에 출원이 되어 있는 그 상표 이름이랑 일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브랜드를 한자로 되어 있는 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한국에 이미 출원되어 있는 그 한글 이름이랑 일치하는 경우가 돼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표 이름을 넣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방식은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처음 보는 브랜드는 그냥 중국 내수 시장에서만 유통이 될 것 같은 그런 브랜드는 그냥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좀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좀 유명한 브랜드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 걸으세요. 키프리스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키프리스를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이유는 그렇게 보는 게 원래 원칙이고 그렇게 보는 게 정석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하는 거는 실제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상식선에서 걸으세요. 그리고 제가 상품 눕기를 딴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상품 눕기라는 단어는 배경이 없는 사진을 의미해요. 근데 이 눕기 사진을 만드는 거를 퍼센티로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퍼센티로 로그인했고 신규 상품 등록으로 수집한 상품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새로 고침하니까 수집한 상품 2개가 보이죠? 눕기를 따는 이유, 썸네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편집하기 버튼 눌러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국 상표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대표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에 중국 상표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배경 AI 지우개라고 하는 곳에서 원클릭 배경 지우개 그냥 버튼 딱 누르면 깔끔하게 배경이 지워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손잡이 옆에 살짝 빨간 색깔 줄이 좀 애매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초기화 버튼 누르고 요럴 때는 부분 AI 지우개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가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을 때는 이미지 초기화 버튼 누른 다음에 부분 AI 지우개에서 브러쉬 영역 선택해가지고 글자를 브러쉬로 선택을 하고 나서 선택 영역 지우기를 하면 이렇게 글자 지워지잖아요. 드래그 영역 선택해가지고 제가 여기 부분 때문에 깔끔하게 안 지워졌기 때문에 여기를 영역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하고 선택 영역 지우기를 하면 이렇게 딱 선택한 부분이 사라져요. 그래서 눕기 사진을 만들 때 방해가 됐었던 요소들을 이런 식으로 지워주신 다음에 원클릭 배경 지우기를 누르면 깔끔하게 배경을 지우는 눕기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눕기 이미지가 깔끔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무리 내가 작업을 해도 눕기 이미지가 깔끔하게 안 나오면 여기서 썸네일 이미지, 편집하기 버튼, 자 여기에서 제가 배경 AI 지우개 한번 눌러볼게요. 너무 이상하게 따졌어요. 물란이라고 적혀있는데 브랜드 이름까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지 초기화 해주신 다음에 브러쉬 영역 선택해가지고 여기 있는 브랜드 이름만 좀 그냥 지워주세요. 이렇게 눕기를 무조건 깔끔하게 딸 필요는 없어요. 제대로 안 지워지기 때문에 드래그 영역 선택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통째로 한번 없애볼게요. 눕기가 제대로 따지지 않는 이미지는 억지로 눕기를 따면 이미지가 더 안 이쁘기 때문에 글자 정도만 깔끔하게 지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그냥 대충 깔끔하다, 이 정도면 깔끔하다 싶으면 이대로 저장하셔서 업로드 하시면 돼요. 제가 배경 눕기를 따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배경 눕기를 따는 이유는 이미지를 깔끔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썸네일 사진에 나와 있는 상표 이름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눕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눕기 작업을 하는 거를 퍼센티로도 좀 보여드려 봤는데 이렇게 눕기 사진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키프리스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방금 알려드린 상표명 넣지 마시고 내가 아는 상시선에서 거르고 상품 눕기를 따면 웬만하면 해결이 되는데 진짜 너무 헷갈린다 하는 경우에는 키플리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가 오늘 가르쳐드리는 내용이었고 구매된 맨땅 가이드 8강 제 강의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잘 듣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 구매된 맨땅 가이드 강의가 엄청 조회수가 막 잘 나오고 그런 영상도 아니고 그리고 이 맨땅 가이드 영상 찍어봤자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 뭐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또 제가 이 영상 찍어가지고 부자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구독자 좀 모아보고 싶고 또 구독자분들이 카페나 저희 구독자용 전용 카톡 채널에 오셔가지고 또 도움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이게 영상이 조회수가 10,000건도 안 나오고요. 사실은 10,000건이 나온다고 해봤자 돈도 뭐 영상 자체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도와드리려고 그냥 영상 찍은 거다 보니까 영상 조회수가 좀 나와야지 사실 저한테 힘이 좀 됩니다. 영상 조회수도 좀 나오고 그리고 구독자도 좀 많아져야지 제가 좀 힘이 되기 때문에 이 영상 맨땅 가이드랑 또 구매 대행 공략집 이 영상들 차근차근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댓글도 좀 예쁘게 작성을 해주시면 응원의 한마디라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